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대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었었죠. 이 불법 출국 금지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고요. 틀림없이 어느 누군가는 영창에 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이 그야말로 드디어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윤석열 총장 드디어 칼을 뺐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지청에서 한 달째 이 수사를 지금 제대로 뭉개고 있어요. 이 안양지청에서 계속 뭉개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 사회 여론은 악화될 대로 악화되고 있고 정부 여권은 지금 힘이 없어요. 이제 이미 빠졌지 않습니까? 추미애도 힘 빠져 있죠. 이성윤이 힘 빠져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힘 빠져 있죠. 이낙연이 힘이 빠져 있습니다. 이러는 상황에서 악화되고 있는 여론의 핵심은 바로 뭐냐?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도 3월 18일 날 검찰과 경찰이 명운을 걸고 제대로 수사해라 해가지고 김학의 사건을 성접대 의혹 다시 재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재수사에 착수했는데 결국은 과거에 이 성접대 의혹 무죄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데 이게 안 나오니까 별건 수사를 통해서 뇌물 혐의로 해서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결정적 단서는 뭐냐면 김학의 차관이 당시에 2019년도 3월 23일 시간상으로는요, 3월 23일 0시 20분 태국행 비행기예요. 그래서 3월 22일 한밤 이 자정에 인천 공항에서 출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김학의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불법 서류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사실상 확인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지청의 이 관할 지청인 이 안양지청에 이 사건을 대검에서 배당했는데 대검에서 배당한 지 한 달째 깔고 뭉개고 있어요. 이 깔고 뭉개다 보니까 오늘 전격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에 이 다친 울분을 한 칼에 이제 휘젓게 됐는데요. 이 안양지청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결국은 어디로 넘겼느냐? 수원지검 형사 3부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수원지검에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상황에 이제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수원지검으로 배당했느냐? 안양지청이 수원지검 산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지검이 이제 본청에서 하는 거죠. 본지검에서. 그래서 형사 3부 이 이정섭 부장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정섭 부장검사가 사실상 김학의 차관 사건을 다뤘던 수사검사였었습니다. 그리고 공판까지도 직접 담당한 검사가 이정섭 부장검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정섭 부장검사한테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하도록 오늘 방금 전에 지시를 한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정섭 부장검사는 과거에 여한섭 이 검사장이 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수사 단장으로 있을 때 그 밑에서 직접 수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그 내력을 가장 잘 아는 지금 현직 검사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가장 이 중요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판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정섭 부장검사로 윤석열 총장이 결정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대검에서 방금 그거 안양지청 이제 수사 그만해 수사권을 박탈해서 이 수원지검에 넘겼다는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요 아주 좋은 뉴스이고 좋은 조짐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안양지청에서는 이 사건을 수사할 수가 없느냐? 한 달째 뭉개하느냐? 왜 전부 다 이 친여 검사 그야말로 애완견 검사들로만 꽉 차 있어요. 안양지청의 지청장 이군수 지난해 9월까지요. 이성윤 지검장 밑에서 2차장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박진원 차장검사는 또 작년 2월까지 이성윤 지검장 밑에서 조사 1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성윤이가 누굽니까? 경희대 법대 대통령의 직계 후배잖아요. 애완견 중에 제1호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서 일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리가 없죠. 왜? 이 김학의 출국 금지 조치에 누가 거기에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냐면 검사장급으로 이성윤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성윤이가 동부지검에 전화한 거 아니에요? 뒷수습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서 동부지검에서 제대로 된 수사번호 하나 달라 이렇게 했는데 동부지검에서 안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규원 당시 대검 진사조사단에 있던 검사가 임의로
2019년 동부 내사 1호 이런 이 가짜 이 수사번호 2019년 내사 1호 이 번호를 따가지고 이 마무리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성윤이가 이 동부지검장에 있던 한창식 지검장을 모르고 즉 몰래 이 고위 관계자한테 요청을 했다가 이 거부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기원 검사가 임의로 이 번호를 조작해 가지고 이 마무리를 짓는 그런 정말 상식적으로는 아니 법률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이성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성윤과의 직접적으로 이성윤이가 이 사건을 사실상 주도적으로 다룬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이성윤이 바로 밑에서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수사를 제대로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 공익신고서까지 전부 입수해가지고 검찰에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론이 비등하니까 그리고 출금 완전히 잘못됐고 위법이고 적법 절차를 다 무시했다는 게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드디어 이 보복의 칼을 꺼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양지청에서 이 수사권을 박탈해서 수원지검의 이정섭 형사 3부장이 제대로 이제 수사를 주무적으로 담당하게 됐다는 일종의 굿뉴스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상황 변화가 또 뭐냐면 이 김학의 차관의 출국 금지 조치에는 총기획자가 누구냐? 이용구 현 법무차관, 당시의 법무실장. 그래서 법무부의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간사를 하면서 사실상 이 진상조사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이끈 사람이 이용구예요. 그래서 이용구 당시 법무실장이 이 김학의 출국 금지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용구의 아이디어다, 기획이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니까요, 쫄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그거 아니야. 나는 직접적으로 그런 절차 알지도 못해. 내가 한 것은 김학의 차관이 긴박하게 출국을 해서는 안 된다는 필요성만 얘기했을 따름이다. 그 이하는 나는 절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기획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언론의 반박을 언론 보도를 반박하고 있는데요. 이 법을 제일 잘하는 이 차관 아니에요? 그러면 전에 윤석열 총장이 한겨레 신문에서 성접대와 관련된 별장 윤석열 총장도 개입되어 있다. 이 보도했을 때 윤 총장이 현직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사실 무근이다. 만약에 정정 조치 안 하면은 법적 조치를 강화했다. 이렇게 강공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겨레가 꼬리 내리고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만약에 특정 언론 보도가 이용구가 직접 기획했다는 것이 잘못됐으면 법적 조치 취하겠다고 딱 공개적으로 발표 못하고 왜 유감만 표명합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이용구 이런 사람 빨리 잘라버려야 돼요. 이런 사람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뉴스한다는 게 정말 시간 낭비고 대한민국이 그만큼 불행한 현실에 지금 놓여있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용구 차관이 전면적으로 본인의 개입 의혹을 반발하고 나섰다는 얘기. 그 다음에 김용민이는 아직까지 말이 없어요. 김용민이가 사실상 실행이 옮긴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용민 민변 출신의 변호사. 현재는 이런저런 공으로 인정받아갖고 사실 이번에 국회 배치까지 다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김용민 당시 과거사 의원이에요. 그리고 또 이번 이 출국 금지 조치에 개입된 사람이 바로 현재 법무부의 감찰과장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법무부 감찰과장도 법무부에서 굉장히 요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조부, 왜냐하면은 이런 출입국 금지 조치 관련 업무는 기획조정부 관할입니다. 그래서 기조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 김태훈이가 기조부 과장했어요. 그래서 이 김태훈이가 앞장서 가지고 이 기조부 연구관들한테 그거 좀 준비 좀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반박받고 거부당하고 아주 그야말로 망신을 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태훈이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언론에서 연락이 가면 일체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용민, 그 다음에 이기원 직접적으로 실행에 옮긴 이기원 검사, 그 다음에 김태훈 당시 기조부 과장, 이런 사람들이 핵심 의혹을 통째로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안양지청, 그렇죠? 지금 여기 이 사람들, 그렇죠? 이게 전부 친정권 코드 인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측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출국을 금지시킬 때까지의 과정에서 역할을 한 친정권 코드 인사들, 법무부와 대검에 있는
그런 이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이용구 당시 법무실장, 김용민 과거사의 의원, 그 다음에 대검에서는 조금 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태훈 기조부 과장,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대검에서는 또 하나 누가 있느냐, 이제 딱 출국 금지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출국 금지가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서 된 것으로 서류를 잘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성윤이가 담당했어요.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했어요. 그래서 이성윤이가 동부지검에다가 이 한찬식 이 검사장 모르게 사건 번호를 하나 좀 달라고 했다가 이 거부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성윤이가 또 개입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고 이 가짜 문서로 가짜 이 번호로 다 수사 문서가 작성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겁이 났는지 아예 최종적으로 법무부에 요청한 출국 금지 승인 요청서에는요, 아예 요청자 난에 처음에는 동부지검장 대신에 마치 동부지검장이 다 알면서 승인을 해준 것처럼 이규원 이렇게 결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서 다 이제 마무리했는데 아무래도 껄쩍지근하니까 그런 걸 다 지워버리고 아예 지금은 공란으로 남겨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게 죄가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태의 심각성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또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이 안양지청장의 이근수, 박진원 이 지청장과 차장이 이 이성윤과의 그런 이 상관계로 얽혀진 사이이기 때문에도 수사가 잘 안 되지만, 이근수 지청장하고 박진원 차장은 서울법대 91학번 또 동기 동창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수사 지휘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수사를 제대로 할 리도 없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이 박진원 차장하고 이용구 지금 현 법무부 차관하고는 대원고등학교, 그 유명한 대원고 아시죠, 여러분들? 대원고 또 선후배 사이래요. 이렇게 뭐 이런 이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게 2중, 3중, 4중 고리가 다 딱 채여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수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제 법무부에서 추미애가 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가지고 이번 사건은 상황이 굉장히 긴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 이렇게 추미애가 입장문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문이 오히려 불을 끈 게 아니라 불을 더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판사와 검사들의 이 반발이 노골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판사 중에서는 김태규 부장 판사가 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법치주의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몇몇 검사의 일탈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본질적 공격이고 한 발만 더 나간다면 기한이 지난 이 대상이 바뀐, 그리고 서명이 없는 그런 연장으로 체포하고 구속하고 압수하게 된 거, 이 나쁜 놈 잡는데 그깟 서류나 영장이 뭔 대수냐, 고문이라도 못할까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그냥 야만 속에서 살겠다는 자백이다. 이렇게 해서 추미애가 만들어낸 이 법무부의 입장문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고요. 이 검찰에서도 이 정유미 인천지검 이 부천지청 부장검사 인권감독관이죠. 도대체 이 어떤 인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궁금하다. 검찰에 20여 년간 몸담고 있지만은 관행에 있지도 않고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이 끝난다. 그래서 그야말로 본인의 유감을 유감 없이 드러내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문서 조작 행위는 출입 금지를 시켜놓고 관행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마치 내 불법은 관행이고 너의 불법은 범죄라는 식인데 이건 이런 관행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다 라고까지 지금 비판하면서 검찰과 그리고 이 법원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지금 그런 내용들이 뚝 나오고 있고요. 아까 대검에 있는 이성윤 반부패 강력부장은 어차피 경희대 법대 후배니까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데 혁혁한 공약을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중앙지검장 자리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 당시 기조부장이었던 문찬석 검사는 그 당시에 이거 전부 불법이니까 하나하나 다 기록해놔라. 요렇게까지 지시를 할 정도로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을 사전에 얘기해서 철저히 대비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현직 고위 검사들, 그 다음에 법무부의 고위 관료들이 전부 다 개입되어 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김학의 사건이 완전히 국정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그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의 징계에 있어서도 추미애가 제일 잘못된 게 뭐예요? 절차적 정의를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그것이 법원에서도 다 인정이 부분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김학의 사건도 현재 2년 6개월 징역을 받고 법정 구속되어 있는데 지금 대법원에 이제 최종심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지금 현행 이 분위기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많은 제보들이 언론에도 나올 것이고요. 이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의 해명, 추미애 해명과 관련된 법적 책임 문제 누가 좀 고발 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NGO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추미애가 거짓으로 의혹을 받는 이러한 이 입장문을 가지고 추미애의 법적 책임 반드시 물어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신천지 이만희 이 방해죄로 이 구속이 돼 있었는데요. 무죄로 1심에서 판결이 됐고 횡령만 유죄로 해서 집행유예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원지법에서 이 판결은 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 횡령 혐의는 유죄, 그래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재판부 판결은 시설과 명단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서 앞으로 전광훈 목사도 사랑제일교회 이와 유사해서 지금 현재 다 이 재판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이번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서 이 김학의 불법 출금과 관련된 내용, 그나마 윤석열 총장이 본격적인 칼을 휘두르고 있다. 그리고 안양지청의 수사권을 뺏어서 수원지검에서 제일 잘하는 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수사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렇게는 안보정론 구독과 좋아요 당부드리고요. SNS를 통해서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